과연 현 시점 어떻게 시장 대응해 볼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MN골드 성화준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MBN골드의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 시장 돌직구부터 함께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들의 움직임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455조 원 이란 재건 펀드와 호르무즈 우회 논의가 들려오자 장 초반부터 강관, 철강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가는 등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있기도 하지만 현 시점이라도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혜 가능성을 두고서 추격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그렇지만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테마성 자금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이 나왔던 철강과 강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 사실 이유는 명확하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저는 눌림 자리의 대응이, 그러니까 눌림 자리의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움직인 이유는 역시나 이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전쟁이나 지정학적 충돌 이후에 도로라든가 항만, 뭐 발전소, 뭐 송전망, 뭐 정유, 가스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된 복구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 좀 더 크게 또 재료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이 글로벌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일부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 종전이 되고 나서 해소가 되고 재개방이 됐다? 물론 좋습니다. 덕분에 유가도 77달러, 7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다? 좋아요. 근데 일부 주요 국가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 에너지 공급망의 쇼크에 또 당할 수 없지라는 대응을 하고 나설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가스 수송 루트라든가 원유 수송 루트를 새롭게 뚫어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유지하고 있었던 기존의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 터미널을 통해서 또는 저장시설과 우회 공급망을 통해서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 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라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우리 한국 파이프 기업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반응을 한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은 뭐 에너지 관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석유관, 가스관 아니면 뭐 플랜트용 소재에서 이미 글로벌 프로젝트 대응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고요. 게다가 중동,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의 투자와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다만 지금처럼 윗꼬리가 달리고 상승폭을 반납하고 쉬어가는 흐름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장 초반보단 장 후반부 마감하기 전에 특정 종목들의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라 그러면 이런 스틸 파이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 보면 생각보다 급등락이 크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일부 있어요. 뭐 종목명을 언급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종목들보다 저는 이왕이면 대기업과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좀 더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완만한 우상향을 그려내는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 철강, 강간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흐름도 오늘 함께 짚어봐야 되겠죠. 물론 간밤 미증시 대비해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시세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오늘 장 초반 50주 신고가를 새롭게 돌파하는 등 0.67%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목표가 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장 초반 다른 테마에 뺏겼던 수급을 다시 한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끌고 들어오면서 함께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장 막판까지 반도체가 시장 테마의 좀 주인공 역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장의 주도주인 건 분명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미국 증시에서 이 반도체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야, 이제 시장의 반도체가 끝났나 보다. 뭐 AI 인프라 투자라든가 AI 시장에 대한 미래 가능성 충분히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시장이 주가 상승의 탄력을 좀 더 부여하기 좀 어렵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어제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장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점에서 미장의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하락 그리고 이런 조정은 저는
저는 충분히 나왔어야만 하는 차익 실현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이 크게 빠지니까 우리 시장에 그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좀 파급 효과가 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실제로 미국 시장의 일부 리포터들이라든가 외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실제 마이크론이라든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치 상향 리포트라든가 시장 전망을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AI 인프라 투자 또는 메모리 병목 현상, 파운드리 병목 현상 또는 여기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전력 시장의 병목 현상까지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실제 이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수요들을 막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는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고 충분히 우상향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런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왔느냐? 뭐 전쟁이 끝났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러면 뭐 기업들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어드니까 생각보다 낙폭과대 종목들 소외주들 실적이 있음에도 소외됐던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 같은 흐름들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도체로 돌아와서 흐름을 만들어 드리자라 그러면 그럼 조선주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는 만큼 반도체는 이제부터 쉬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AI 투자, 특히나 HBM 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강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흐름 말고도 SK 하이닉스는 ADR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ADR이 뭡니까? 미국 증시에서 해외 기업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증서예요. 근데 지금 ADR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패시브 자금의 기대감까지 열어놓고 본다라 그러면 저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50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잡아놓은 부분들은 너무나도 이제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를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지금 시점에서의 조정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다. 다만 오늘 시장 하루 쉬었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은 시장 자금이 어느 정도 낙폭과대 소외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으니까 반도체를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두고 약간 옆에서 견눈질로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매수가 다시 한번 붙어 들어오고 시장에 AI 인프라, AI 투자, 반도체 투자 이런 재료들이 붙는다라 그러면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시장, K반도체의 대장주 흐름이 끊길 이유는 없다. 다만 건강한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나침반 공략주와 함께 포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한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공략주의 특징은 시장의 정확한 트렌드와 이슈를 잡아내서 수익까지 연결시켜 주는데요. 오늘의 섹터에 좀 주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에서 대장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약바이오의 상승 예측해봐도 되는 걸지 지금 바로 공략주 공개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반등을 모두가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그 안에 대장주 실적이 탄탄한 기업 한미약품을 오늘의 공략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제가 투자 나침반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의 매수 포인트 너무나도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미약품은 단순히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가는 바이오 종목은 아니죠. 뭐 전문 의약품이라든가 계량신약, 복합신약 등 이 본업의 매출의 기반이 탄탄한 실적형 제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이오 시장이 흔들릴 때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지금 이 시장을 이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역시나 그렇듯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죠. 근데 한미약품은 본업에서 나오는 매출과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 적자 바이오라든가 테마성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실적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성이 주목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 요건을 확실하게 충족하는 기업 저는 한미약품이 좀 더 기대감을 좀 실어놓고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역시나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뭐 비만과 대사질환, 내시치료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료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이 몰리는 분야는 역시나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또는 당뇨 대사질환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메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 한미약품이 유지하고 있는 뭐 에페글레나타이드라든가 메시 치료제
이제 후보 물질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이라 그러면 한미약품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한미약품이 이 국가신약 개발 사업에 비인상 과제 선정에 됐다라는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역시나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충분히 매수가 들어올 만한 모멘텀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한미약품은요 실적 기반 비만과 내시 치료제 파이프라인 플러스 정부의 R&D 사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만 원 선, 손절가는 37만 원 선 대응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일단은 코스닥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낙폭과대 소외주들을 매수해 보셔라.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나침반 시간을 통해서도 한화오션과 한화엔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목표가 깔끔하게 달성하는 흐름 나오고 있죠. 여기서 더 추가적인 흐름과 이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이 말고도 다른 소외 종목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녁 10시 성화준 매니저의 급등전략회의 공개방송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트위스텐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